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피자 배달하듯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날짜 1월 15일 암호화폐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이렇게 저점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전날 대비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나스닥 차트가 오늘은 이제 저점에서 시작을 해서 저점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셧다운이 장기화되니까 이제 아무리 트럼프가 장담을 했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 상승한 상태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우연의 일치일까요? 주식시장이 흔들리니까 암호화폐 시장으로 약간 돈이 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셧다운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굉장히 아프게 적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지요. 이제 벡트 때문인데, 벡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CFT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벡트에서 오늘 어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바로 벡트에서 미국 유명 선물 중개업체 로젠탈 콜린스의 부분 인수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켈리 로플러는 이번 인수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합병될 때 시스템 중복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플라이언스, 재무 서비스, 리스크 관리 등 RCG의 팀원 및 백오피스의 운영 능력을 인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벡트 블로그에서 나와 있는 그런 글인데, 이 RCG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00년 가까이 고객의 신뢰를 얻어온 그런 독립된 선물위원회라고 하고요. 이제 이 인수가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첫 번째는 시스템 및 전문성으로 리스크 관리 및 재무 운영을 향상시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거래의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통제권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수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규제, AML, KYC 및 고객 운영 서비스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켈리 로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고객들에게 지금 현재 CFTC의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벡트는 아직까지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빨리 CFTC의 승인이 나서 벡트가 제대로 한번 개장을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제대로 된 추세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숏 포지션 차트입니다. 숏 치는 사람들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롱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게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제 숏이 가장 적었는데 롱 뚝배기를 깨면서 한번 크게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로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국내에서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2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성장 장려 연구 분야로는 블록체인,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이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라도 약간의 발전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몇 번인가 이렇게 알려드렸던 그런 소식인데,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비트코인 고래들 지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 변동 잠재력이 커졌다라는 그러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잠깐 내려보게 된다면은 지난해 여름 이후 비트코인 공급량은 기존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로써 가격 변동의 잠재력이 평소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1000개의 지갑에서 이제 전체 비트코인의 8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이 있는 놈들 혹은 이 있으신 분들, 니들끼리 다 헤쳐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다같이 좀 잘 살아봅시다, 인간들아 좀. 자, 다음은 업비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업비트 측에서 들으면은 이렇게 오줌을 지릴 만한 공포스러운 소식이 나왔죠. 국세청에서 이야기하기를 업비트 자전거래 이익도 법인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수백억 세금 폭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법인세 규모만 해도 600에서 7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자전거래 수익마저 법인세에 포함한다면은 납부 법인세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업비트를 조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죠. 이게 뭐 윗선에 뭐 밑보인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비트를 진짜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래 한 거는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겠지만은 이제 그냥 기둥 뿌리채 잡고 흔들어 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되어 있죠. 이러니까 니들이 혼나는 거야. 막 암호화폐라고 해야지. 암호화폐 이 자식들아. 나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혼났는데.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동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 비트토렌트 직원이 임원이 이제 그 트론 네트워크에서 BTT 토큰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토렌트 측에서는 그거는 뻥이야, 믿지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스틴 선, 우리 저 선생님께서 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비트토렌트는 향후 온체인과 오프체인 교환 시스템을 통해서 높은 성능의 프라이빗 원장과 트론 퍼블릭 체인 간의 토큰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외에 또 접근 방법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헛소문에 속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트론 가지신 분들께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트론과 토렌트에 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졌는데, 이제 토렌트에 돌아다니는 영화 파일 중에 The Girl in the Spider's Web 이라는 영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영화라고 해요. 이상한 거 아니고. 아무튼 이것이 이제 영화를 가장한 바이러스 파일인데, 오로지 이제 윈도우 사용자들만 공격을 하는 바이러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파일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침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폐를 훔쳐간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은 진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는 이것은 그냥 악성 루머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토렌트 사용하실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벌집 계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후오비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계좌인데, 이 벌집 계좌는 법인 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 개인 계좌를 두는 이런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벌집 계좌에 여러분의 돈을 넣게 된다면은 이 돈은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이 거래소 소유로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제 후오비 같이 좀 제대로 된 거래소는 이제 손님들의 돈을 훔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잡거래소를 타신다거나 잡코인을 타시게 된다면은 돈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블록체인 시장 전망에 관한 소식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가트너는 블록체인 시장이 2025년 1760억 달러, 약 19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2030년에는 3조 1000억 달러, 약 3433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4차 산업, 이동통신, 5G, 인공지능, AI, 스마트카, 스마트홈과 함께 블록체인이 정말 큰 성장을 이제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4차 산업이라고 하죠. 여기서 뒤처지면은 평생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제 서둘러서 정신 차려서 이런 분야에서 열심히 매진해서 개발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이제 루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 살 것이다, 100억 달러치를 사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소문을 낸 사람이 바로 긴코 원숭이 긴코 교수인데요. CCN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 뻥이다, 다 가짜 뉴스다. 이제 긴코 뉴스가 그가 트위터를 통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자신과 관련된 기사나 본인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라며, 그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가짜 뉴스를 마치 진짜처럼 게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CN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뉴스 관련 입장을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긴코 교수의 주장이 이제 100%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코,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해서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져서 긴코 교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달러를 축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미국 투자 운용사 월셔 피닉스에서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그들의 상품은 이렇습니다. 투자자 스스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것보다 휘발성 및 변동성을 주인 효율적이고 편리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ETF를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레저X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 플랫폼 이름인데요. 여기에서 비트코인 시장의 향후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레저X 변동성 지수를 출시합니다. 해당 지수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이 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레저X 측은 주식시장에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변동성 지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죠. 비트렉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200여 개의 코인을 지원하는 장외 거래 데스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장외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수요가 많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장외 거래를 열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스위스에서는 억만장자 개인 은행이 있는데 여기에서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맡아주는 서비스가 나왔죠. 이 은행은 스위스 취히리 기반의 프라이빗 뱅킹 그룹 폰토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암호화폐 자산 수탁 솔루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서 시중 상업은행과 자산 관리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자산을 구매, 이체,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규제기관의 요구와 금융중개기관으로서 표준을 준수하는 프라이빗 뱅킹이 출시한 암호화폐 서비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것은 스위스에 있는 한 은행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관리를 하고 이제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된다. 혹은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은행에서 진행을 한다. 이 굉장한 변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리플사의 빵형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곧 있으면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곧 있으면 전 세계 공공은행에서도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파생상품 초기화 흡사하다. 파생상품은 처음에 소수의 사람들과 기관들만 투자를 하지만 곧 빠르게 발전을 해서 현재 은행 수익의 버팀목이 됐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는 엔화 등 법정 화폐 위기 발생 시 대체 화폐로 활용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 자체가 갖는 송금 수수료 및 속도에 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스위스에 이어서 일본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캐나다 유명 변호사가 암호화폐 전문 로펌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디슨 카메론 허프이고요.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아직 명확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캐나다 소재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을지,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전문 로펌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에는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많을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열린 컨센서스 윅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표 한 장에 1,500불에서 2,000달러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돈이 엄청 비싸죠. 이제 티켓이 막 200만원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기꺼이 샀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딱 들은 생각이, 이래서 북한에서 이거를 주최하려고 했었구나. 노동당 암호화폐 모임 한번 하려고 했었죠. 이제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노리고 한 거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네오 공동 창업자가 이더리움이 나중에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위대한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람들이 중국의 네오를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부른다는데, 중국의 이더리움은 이오스 아니었나요? 아무튼 이제 이더리움을 굉장히 높게 치는 네오의 공동 창업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을 첫 번째로 넘어서는 알트코인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저는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자리는 좀 내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어떤 알트코인이든 이제 상관없으니까 비트코인 대가리 먼저 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망할 놈의 비트코인 하나 때문에 지금 몇백 개, 몇십 개의 암호화폐들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P2P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세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2019년에 접어들면서 라틴 아메리카 P2P 개인 거래 시장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수주간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의 P2P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의 현지 비트코인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고 있을까요? 정부를 못 믿으니까요. 정부를 못 믿으니까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자, 과연 이런 움직임이 유럽으로 번질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두 가지의 소식은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범죄의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발 협박을 한다거나 사람을 납치한다거나 해서 그 금품으로 대가로서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특히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 말웨어 있죠. 여러분의 컴퓨터나 핸드폰에 침투를 해서 강제로 이제 채굴을 시키는 그런 말웨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웨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나 핸드폰 해킹 역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상해 보이는 앱이라든지 그런 건 절대로 설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글에서 다운받으시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잘못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가지 전 세계에서 나온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꼭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황사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닌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